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전에 이어서 신라 과연 중국 대륙에도 있었고 한반도에도 있었나 편입니다. 자, 이 일본의 옌닌 스님이 10년간 중국 대륙을 여행하면서 쓴 입당 구법 순례행기. 자, 10년간의 일기를 그대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구버전과 신버전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예전 폰트로 이렇게 구번역이 되어 있다면 신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 종이도 변색이 잘 되는 옛날 종이가 아니고 변색도 잘 안 되는 종이고요. 코팅지 거의 이제 가까운 종이고요. 앞에도 이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보너스로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새 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자, 입당구복 순례행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신라인과 당나라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일본을 떠나서 자, 중국을 이렇게 누비면서 당나라 수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옌닌 스님이고요. 때는 통일신라라고 해야 될까요? 약 800년 AD. 통일신라라는 말보다 원래는 남북국 시대가 맞죠. 위에는 발해가 있었고요. 신라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편의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 칭다오, 그러니까 청해저, 청도, 칭다오에는 현재 적산 법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장보고 동산이 있는데요. 중국 땅입니다. 현재 21세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라남도 완도에도 장보고 동산이 있고요. 거기는 법화원이 아니고 법화사라고 있죠. 제가 전번 시간 영상에 법화산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완도에 있는 게 그 유적, 그러니까 절은 없습니다. 실제로 흔적 터만 있죠. 거기를 이제 법화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에는 법화원과 장보고의 큰 동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입니다. 장보고가 매입한 땅입니다. 청해진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중국 칭다오 근처에 있는 적산 법화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자, 그렇다면 중국은 본인 땅에 왜 남의 선조, 신라의 선조 장보고상을 왜 세웠을까요? 거기 왜 적산 법화원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어디가 청해진이고 진짜 법화원일까요? 자, 이제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본 스님 옌닌은 한 40이 넘어서 동료들 이제 총 한 5명과 함께 신라를 통해서 당나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시가노시마, 오쿠시마, 이 규슈죠. 규슈를 통해서 가는데요. 네 번째 배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배가 떠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돛을 서남쪽으로 향하게 해서 양주에 들리는데요. 양자강 쪽이 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남쪽을 향한다? 자, 규슈를 통해서 남쪽으로 가서 여기가 양주입니다. 양주를 들리게 됩니다. 완도는 여긴데요. 전라도 안 간다는 얘기죠. 서남쪽을 통해서 양주를 들립니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은 다 신라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약간의 당나라 사람을 만나고 신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신라 사람이에요. 기록된 게. 수백 명이 신라 사람인 겁니다. 다 신라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양주를 향하고요.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양주를 도착하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일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일본의 조공사들이 나는 신라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주인데요. 신라 사람이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누구의 영토길래 일본 사람들은 나 여기 신라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계속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태주는 별도의 상공이 있어서 각 관할하는 영역이 달라서 우리가 허락할 수 없고요. 당 황제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통행권이 따로 발급돼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의 모든 고지도, 옛날 지도들을 모아보시면
대만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희한한 일이죠. 이 대만이 옆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대만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최대 관광지 있죠? 제주도보다 조금 더 하이난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마카오 그쪽인데요. 하이난 섬인데 거기는 항상 나오면서 대만이 나오질 않아요. 혹시 고대 중국 민족이 이 대만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신라의 뱃사람이 나오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양주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뉴스가 들어옵니다. 신라가 지금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장보고가요? 예. 청해 지는 장보고가 자, 어떤 나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신라 왕이 있는데 희강 왕이었을까요? 예, 왕이 있는데 자, 사촌이죠. 사촌이 이제 장보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보고 아저씨, 장군, 내가 당신의 딸을 나중에 왕이 되면 왕비로 맞고 우리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예, 그러니 나 좀 숨겨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사촌이었던 사람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죠. 신무왕입니다. 이 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대무신왕, 고구려 이제 3대 왕 대무신왕도 있지 않습니까? 신무왕 뭐 좀 싸웠다는 얘기인데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하게 되는 왕이죠. 후에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라의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춰야 되는데 신라가 골품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왕비가 못 되죠. 예. 딸을 왕비로 못 만들죠.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 도와주고 네? 숨겨주고 지켜줬더니 자 그러다가 이제 신무왕의 신하가 장보고를 암살하죠. 반란을 일으켰다고 장보고를 암살합니다. 그 암살자의 이름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암살자가 장보고를 찌르죠. 칼로. 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염장 지르네 이런 말 아시죠?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록은요. 예. 염장이 장보고를 지른 겁니다. 당시에 장보고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속담입니다. 예. 염장 지르고 있네. 예. 장보고를 이렇게 사망하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라의 승려고요. 신라 사람들입니다. 경원, 해일, 교회 뭐 엄청 많죠. 자 또 이쪽으로 이제 쭉 이동하게 됩니다. 남쪽 신라의 남쪽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쭉 이렇게 가면서 등주. 자 여기가 이제 등주입니다. 등주가 이렇게 산둥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등대. 산둥반도기 때문에 등대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주에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등주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배를 타고 왔고요. 다. 그 다음에 또 신라인 통역이 나오고요. 자,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가 안 되죠. 당나라는 또 당나라 말이 있고 신라는 신라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인들 통역을 해주는데요. 희한하게 아니 신라 사람이 왜 지금 중국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까? 중국말을 써야죠. 신라 사람이면 당나라 말을 써야죠. 일본 사람을 왜 일본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 교육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만나는 사람이 다 신라 사람이에요. 아니 당나라 사람이 일본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길래 신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까요? 자 보시면 이제 적산 법화원을 가게 되죠. 여기까지 적산입니다. 빨간 산인데요. 적산 법화원. 신라의 장보고. 여기 보시면 장보고가 처음 세운 절이다. 그는 이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양식을 충당할 수 있다. 신라의 통역관과 장영, 임대사, 왕운 등 이 적산 법화원의 일을 모두 하고 있다. 신라 사람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월 15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8월 15일 날 절에서 수제비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사흘을 쉰다. 사흘은 3일이죠. 예, 3일을 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명절이 없는데 오직 신라에만 있는 8월 15일 명절인데요. 예. 신라가 발해와 전투를 벌여서 이긴 전승 기념일입니다. 8월 15일. 예전부터 8월 15일 날 쉬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적산촌 등주죠. 산둥반도 적산촌에서 신라의 성인 양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등주로부터 220리를 가면 이제 내주가 나오고, 내주에서 500리를 가면 이제 제주가 나오고, 뭐 청주가 나오고, 청주에서 180리를 가면 제주가 나오고, 108리를 가면 운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주가 나오고, 진주까지는 면리가 나오고, 진주에서 조금 가면 오대산이 나오네 라고 앤일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신라 승려인데요.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서 뭘 이렇게 자세히 알까요? 스님이요. 뭐 항해사도 아니고 말이죠. 동네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기록이죠. 자, 적산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장보가 세운 절 적산원에서 예불이랑 참회는 신라의 룰을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어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신라 사람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신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떠날 때도 통행증을 발급을 받는데요. 자, 보면 이제 구당 신라사라는데 이게 당이 당나라랑 상관없는 겁니다. 아피스, 오피스, 사무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사한테 이제 그 통행증을 받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앤니는 자유롭게 떠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신라소에서 공문을 받았다. 아니, 이 땅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통행증을 막 발급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 지역명을 쭉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 시주를 받는 것도 내용에 나옵니다. 예, 말이 통하지도 않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곳곳에 돌아가면서 시주를 받았다. 신라사에서 묵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주에 보면, 등주에서 보면 발해의 왕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통행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마 교육의 중심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교육의 중심지라는 얘기는 이 뒤쪽에도 나오는데요. 뭐 페르시아 사람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적산사에서 이제 뭐 보시를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얼마 정도 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도에 있었던 나라에서 온 승려들도 돈을 내고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를 하고 옌닌도 보시를 하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도 뭐 보시를 하고 이런 내용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황하를 따라서 이제 장안, 그러니까 시안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 기록에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하의 남쪽은 제주 우성현에 속해 있고, 제주는 제주도가 아닌 걸로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북쪽은 덕주 남쪽에 속해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황하의 이 북쪽에 아마 덕주의 남쪽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은 이 덕주라는 게 이 덕이죠. 덕이 있다는 주인데 옛날에 황하를 덕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덕이 뭐냐면 황하의 물줄기가 농경사회인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노란물이긴 흙이 막 범벅이 돼서 나오는 물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덕이 있다. 덕수라고 불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합세해서 백제를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 황하의 물줄기에다 무기들을 다 싣고요. 자, 신라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죠. 양장의 물줄기와 황하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만난 곳이 덕물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의도 정도 될까요? 퇴적층이 만들어서 생긴 도죠. 그래서 덕물도에서 만나죠. 신라의 왕과 이제 당나라의 소정방이 만나서 백제를 치러 갑니다. 각각. 거기가 이제 덕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조씨다, 그냥 손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쪽에서는요,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을 갔죠. 그래서 오대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오대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죠? 등주를 양주에서 쭉 올라와서 등주를 걸쳐서, 그렇죠? 여기 청해진을 걸쳐서 이제 오대산, 오대산에서 스님이 앤닌 스님과 일행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안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요 이제 그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장안에다가 이제 이런 기록을 보내죠. 저희는 양주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등주를 걸쳐서 청주를 들려서 오대산에 지금 왔습니다. 장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법전을 베껴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대산 이쪽에 태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원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태원부의 병마 3,000명이 3년 동안 회골의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압하느라고 회골이랑 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여기가 북경이고요. 자,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태원인데요. 북경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이요. 자, 이 회골은 뭐냐면요. 북부 기만민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나라가 지금 여기 이제 수도잖아요. 당나라의 국경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태원입니다. 군사들이 그냥 최근에야 고향으로 3년 동안 못 가다가 못이 지쳐 있다가 최근에야 고향으로 돌아서 부모님도 못 나니까 제발 다른 부대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사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얘가 태원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네요. 자, 그리고 장안을 들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는 이제 오대산을 들려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죠. 다시 이제 양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 이제 회수라고 이제 양자강에 이제 지류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물이 있죠.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주에 이르렀습니다. 양주에 이르렀는데요. 여기다 신라 사람이 또 나옵니다. 신라 방에서 신라 통역이 막 나오고요. 우리 이제 귀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귀국하는데 이렇게 쭉 가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주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여기서 좀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좀 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강이랑 여기 바다랑은 좀 머니까 너희는 항상 여기 등주에 가서 배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의 통영 유신원이 스스로 현가를 찾아가서 이게 좀 배를 좀 어떻게 좀 구해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좀 타고 가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를 구한 다음에 그거는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북쪽을 가도 되고 남쪽을 가도 되면 내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배는 좀 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누가 누굴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당나라의 땅이면 누가 누구를 보내주면 되죠? 여기 신라 사람들인데요 지금. 뭐 신라 자치구역입니까? 여기 신라 영토입니까? 자,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청해진 병마사였던 최훈십이랑의 대화도 나오죠. 우리는 먼저 신라관을 갔는데 여기 신라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서 정중히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해주에 이르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양주, 초주, 그죠? 사주 이렇게 나옵니다. 쭉 가면. 그래서 이제 등주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일로 가죠. 자, 그래서 또 신라 사무실, 구당은 신라 사무실이라는 얘기,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통행권을 받고요. 신라 환속인 뭐 이신회 뭐 계속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적산에 도착하여서 딱 멀리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서해안의 산도 보이고요. 뭐 신라의 서웅주. 신라가 왜 서웅주일까요? 여러분 웅주가 곰이죠, 곰. 곰웅입니다. 고마. 그러니까 백제의 지역을 신라가 그때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백제 땅이었다. 다스렸다고 볼 수 있죠. 자, 탐라도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황룡사에 관련된 내용도 살짝 나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기록입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앤닌이 남긴 4권의 책이었고요. 어떻게 저랑 같이 즐겁게 여행 하셨습니까? 자, 총 신라인을 한 50명 정도 만났다고 하네요. 이 뒤쪽에 보시면 아마 여기 번역과 주해를 맡으신 분이 글을 남긴 게 아닌가 싶어요. 뒤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앤닌이 만난 신라인의 수요가 매우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내륙 지역에는 뭐 신라관도 있고요. 보니까 이분도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중국 내륙 지역을 신라인들이 자유롭게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통행증을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교역의 전신인, 그러니까 주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일본 사람도 와서 나는 신라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피했을까. 신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도대체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가 이제 주신국, 주인의 국가 당나라면 우리는 이제 신하의 국가 신라인데 어떻게 영토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여기 이제 장보가 여기 땅을 갖고 있고 절을 갖고 있고 이게 통행증을 발급하고 이게 참 이상하다. 관계가 이상하다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끝냅니다. 여러분 입당 구법 순례기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는 일본 옌닌 스님과 일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쪽은 들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재밌으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또 제 이야기가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 쉽게 다음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얘기도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